지난 시간에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로테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각각에 대한 에너지 레벨,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에 대한 표현형을 구해 봤었습니다. 이런 퀀텀 넘버들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에너지 자체는 불연속적이죠. 그러한 에너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들을, 각각의 모션에 대한 에너지 레벨들을 구했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파티션 펑션을 구하는데요. 파티션 펑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가스 몰리큘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디얼 가스가 들어있는 박스 하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관찰하고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박스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파티션 펑션은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동일한 몰리큘, 동일 종의 가스가 들어있다면은 몰리큘 하나의 파티션 펑션, 이것에 n승의 n의 계승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몰리큘 하나의 파티션 펑션은 몰리큘 하나가 가질 수 있는 각각의 모션, 각각의 에너지 요소들의 합, 그러니까 에너지가 합이니까 파티션 펑션은 그 모션을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트랜스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일렉트로닉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써먹는데, 이거 가지고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을 기술하는 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써먹는다는 거예요. 즉, 트랜스레이셔널 파티션 펑션 같으면은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볼츠만 팩터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 형태를 알고 있으면 되죠. 그 에너지 형태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그냥 에너지, 일반적인 에너지라고 대문자로 썼는데, 사실 이것은 요거를 구한 거예요.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레벨의 표현형을 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은 로테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볼츠만 팩터의 총합으로 구해주면 되고, 여기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거입니다. 로테이셔널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레벨의 표현형을 구한 것이죠. 자, 바이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지만은,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한 번 더 적어보면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쓰면 되고, 요 에너지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대입해가지고 수학적인 처리만 하면은, 요런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몰리큘의 파티션 펑션,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에 대한 파티션 펑션까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파티션 펑션을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요. 형태를,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일렉트로닉은 고려를 안 합니까? 하시는데, 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은 사실 이러한 모션들하고 에너지의 어떤 그 수준이 달라요. 훨씬 더 고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 균이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일렉트론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트랜지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은 고려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균이가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컨스턴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렉트로닉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너지가 아주 많은 에너지, 큰 에너지를 받는 경우에 이제 일렉트로닉 트랜지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일렉트로닉 에너지도 각 레벨 간 분포의 형태를 보이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렉트로닉 에너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파티션 펑션까지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레이셔널,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그리고 이것은 굳이 지금 단계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고려를 하면 더 정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다루는 이 교재 레벨에서는 이 파티션 펑션을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구하고 파티션 펑션을 이제 통계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 넘어가는 접점이 생긴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써먹겠다. 파티션 펑션을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지 우리가 이미 이런 형태라 가져다가 이렇게 예제를 풀어보긴 했었어요. 에너지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가져다 썼었는데 그 형태가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다음 시간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러한 이제 요 계산을 하기 위한 수학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순수하게 수학적인 개념들이 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수학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다 되거든요. 에너지의 형태도 구했고 수학적인 처리 방법도 우리가 그 기본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써먹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 이 전개에 필요한 수학적인 그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매스 챕터에 있는데 그 매스 챕터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매스 챕터를 수학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건 이제 매스 챕터, 여러분들 교재는 매스 챕터 I 챕터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스펠링을 제가 정확히 썼는지 모르겠네요. 맥러닝 시리즈 함수를 시리즈로 전개하는 이 기법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fx라는 펑션이 있을 때 이 함수를 이런 형태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리즈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이 이제 무한대까지 가는데요.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앞에서 제가 빼먹은 부분이네요. x를 빼먹었습니다. 여기도 x제곱을 빼먹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러한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맥러닝 시리즈. 형태는 뭐 1행에서 2행에서 3행에서 1, 2, 3 가고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세 번 미분 가고 x 1승, 2승, 3승 나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외우기가 사실 어렵지는 않은 형태인데 자, 이 시리즈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은 먼저 어썸션을 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보죠.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c0, 이 c는 어떤 임의의 컨스탄트예요. c0 더하기 c1x 더하기 c2x 더하기 제곱 더하기 c3 x3승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가정을 깔고 들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함수에서 여기다가 f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0을 집어넣으면 0, 0, 0, 오차하면 다 0이 되고 c0만 남게 되죠. 자,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c1 더하기 c2x, 2c2x죠. c2x 더하기 3c3x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가게 되겠죠. 여기다가 f'에다가 제로를 대입을 해주면은 다 0이 되고 c1만 남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c2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c3x 더하기 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하나 아까 안 썼던 걸 하나 더 써봅시다. 헷갈리니까 C4에 x4승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4C4에 x3승이 돼 있었겠죠.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C4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함수에다가 요 케이스에다가 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은 다 없어지고 2C2만 남게 되겠네요. 자, F 또 미분. 자, 지겨워지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C3만 남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C4에 x 더하기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 F에 3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해 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C3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럼 C의 입장에서 보면은 C0는 F0죠. 그 다음에 C1은 어떻게 돼요? F'0인데 여기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1 그냥 쓸게요. 제가 1분의 1에 F'0 굳이 1을 쓴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여기도 C2는 자, 2분의 1에 F2'의 0인데 여기다 2 곱하기 1 해도 상관없죠. 그래도 2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C3는 3 곱하기 2분의 1에 F 세번 미분의 0이에요. 근데 여기도 제가 3 곱하기 2인데 3 곱하기 2에 1에 1 써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결국 CN이라고 하는 것은 C3는 3의 계승, C2는 2의 계승, C1은 1의 계승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N의 계승분의 1의 F의 N번 미분 이렇게 쓸게요. 한번 미분한 걸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C0, C1, C2 이것들을 쭉 구해보니까 이것들을 여기다가 다 대입해서 정리해보면은 그러면은 fx라는 함수는
F0 더하기 1의 계승분의 1에 F 프라임 0 이게 C1이죠. C1에다가 X 더하기 C2는 2의 계승분의 1에 F2 프라임의 0에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시그마를 써서 정리해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계승분의 1에 n번 미분해서 제로 대입한 거니까 dx n번분의 d n번에 즉 fx를 n번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 제로를 대입해줬다. 미분해서 제로 대입하는 거니까 n번 미분하고 제로를 대입하는 그 값이다. 거기다가 x의 n승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맥로니 시리즈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굳이 이 과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상식이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엔지니어에서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정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은 익스포넨셜 함수 한번 미분해도 익스포넨셜 함수죠. 제로 넣으면은 1이고 그 다음에 또 미분해서 두 번 미분 하나, 세 번 미분 하나 다 제로니까 그냥 요거는 1의 계승분의 1에 x 더하기 2의 계승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의 계승분의 1에 x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사인 함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x 빼기 3의 계승분의 1에 x 상승 더하기 5의 계승분의 1에 x 5승 빼기 7의 계승분의 1에 x 7승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요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는 요 함수, 요 형태, 그러니까 요 형태 잘 기억해주세요. 요 형태는 해보시면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요런 형태. 즉, 이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맥로니 시리즈 정리하는 이 형태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형태는 우리가 써먹어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써먹어야 되는 형태니까 이 형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수만 올라가는, 계수 없이 지수만 올라가는 형태는 1-x분의 1이다. 이 형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수학적인 얘기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얘기할 거는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막상 실전에서 닥치면은 맞닥뜨리면은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매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인티그레이션.
적분이에요. 적분으로 면적 구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x축이고 저기 y축 혹은 뭐 fx축이다. y축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y는 fx라는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아래쪽 면적을 구할 때 우리 뭐 당연히 적분해서 구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 면적을 구하는 적분을 처음에 도입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눴어요. 이렇게 이러한 막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 여기가 끝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막대들의 면적하고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요 막대의 면적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요 막대 여기가 0이고, 자, 요 막대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요 길인데 요 길이는 f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로 길이는 f0고 세로의 길이는 f0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뭐 델타 x 이렇게 델타 x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델타 x의 길이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세로축 곱하기 가로축이니까 이게 첫 번째 사각형의 면적이 돼요. 두 번째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 f의 자 여기서의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입니다. 두 번째 사각형은 세로 길이는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인데 여기서의 함수값은 f의 0이 아니라 0에서 델타 x만큼 나온 요 좌표는 0 플러스 델타 x죠. 1 델타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 요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고 가로 길이는 역시 델타 x가 됩니다. 자, 그럼 요 세 번째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함수값이 요 길이가 세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좌표는 0에서 델타 x, 2델타 x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로축의 길이는 0 플러스 2배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의 길이는 델타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각형의 면적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쭉 가서 그럼 마지막 사각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세로는 0이죠. 자, 여기 좌표를 A라고 합시다. A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F의 A에서 끝점이 A라고 하면 A에서 델타 X만큼 들어온 거기서의 좌표가 되겠죠. 거기다가 델타 x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면적을 다 더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델타 x는 다 공통이니까 결국 이 사각형들의 토탈 면적은 f0 더하기 f의 0 더하기 델타 x 더하기 f의 0 플러스 2 델타 x 쭉 더해가지고 f의 a 마이너스 델타 x 까지의 델타 x 요게 이렇게 하면은 요 사각형들의 면적의 총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사각형을 저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사각형을 그래프 곡선 아래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A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곡선 아래 면적보다 좀 작게 되는 거죠. 여기고 요 하나의 폭은 델타 x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각형의 면적은 자 이제 세로 길이는 여기 길이에요. 여기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그러니까 f의 여기서 요 좌표니까 0 플러스 델타 x만큼 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가로 길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의 면적은 하나 더 간 델타 x만큼 하나 더 갔으니까 2 델타 x가 될 거예요. 2 델타 x의 가로 길이 델타 x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것의 면적은 f의 자, 요 길이니까 요 길이는 a에서의 그러니까 fa가 되겠죠. 델타 x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면적의 총합은 f의 0 플러스 델타 x 여기 f의 0 플러스 2 델타 x 쭉 해서 fa까지 해서 델타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은 시그마로 써서 표현해 보면은 시그마를 써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 f x 이렇게 되는데 x는 어떻게 돼? x는 0 델타 x 2 델타 x 점점점 이렇게 돼서 a 마이너스 델타 x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0 델타 x 2 델타 x에서 a 마이너스 델타 x까지 이런 값들에 대한 fx에다가 델타 x를 곱해주는 이러한 값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fx에다가 델타 x를 곱해주는데 fx에다가 델타 x를 곱해주는데 이번에는 x가 어디서부터 움직여요? x는 저기 보면 x가 0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x는 델타 x부터 시작해요. 델타 x, 2델타 x, 3델타 x 쭉쭉쭉 가서 a까지 가는 거죠. 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 면적보다 크죠? 이 면적이 더 큽니다. 더 크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정확한 면적은 적분을 해야 되죠. 적분을 a에서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fx를 적분을 하는 게 실제 저 그래프의 면적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실면적은 여기서는 사각형을 위쪽으로 그렸으니까 적분한 것보다 이 면적이 크고 여기서는 사각형을 아래로 그렸으니까 적분한 것보다 이 면적이 작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델타 x를 아주 작게, 매우 작게 하면은 사각형의 폭을 매우 작게 하면은 거의 이 그래프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을 쓰죠.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라. 그리고 여기도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이 폭을 매우 작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하거나 같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 낀 샌드위치가 되는 이것도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분이라는 것을 개념을 정리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면적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잘개 쪽에서 더하는데 그 잘개 쪽에는 크기를 무한히 작게 가져간다. 무한히 작은 그러니까 거의 선으로 쪼개는 거예요. 선으로 쪼개서 쭉 면적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과 같아진다.
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극한의 개념과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 실제로는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적으로 구해놓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볼츠만 팩터로, 파티션 펑션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는 다 구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파티션 펑션 구하는 시그마에다 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시그마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아까 소개했던 메모리 시리즈와 인투그레이션의 개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필요한 개념들을, 수학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이 파티션 펑션을 그 분자의 몰리큘, 아이디얼 가스 몰리큘의 각 모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을 진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